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원입니다. 네, 오늘도 차에서 제가 오늘 요체 이거 지금 꾸부클에서 같이 읽고 있는데요. 다들 정말 왜 그렇게 캐다맘님이 추천을 하는지 알겠다.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올리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오늘 자존감 얘기할 건데 정말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서 너무 좋은데, 이 책을 각 잡고 읽고 또 오늘은 오디오북으로도 또 들었어요. 밀리의 서재로 운동하면서. 근데 이 부분이 확 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제가 요즘 전자책으로도 읽고 있거든요. 전자책으로 그냥 읽는 거랑 또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랑 또 이 종이책으로 읽는 거랑 와닿는 부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오디오북 듣는데 이게 확 와닿았어. 인생을 쓰고 수정하고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이하영 원장님 이제 어머니가 인생은 영화 같은 거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마치 책 한 권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설레고 신나고 재밌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거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인 거죠.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진짜 행복.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아무도 말 안 했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가라고 해서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라니까 대학교 가고, 무슨 과가 좋다 그러니까 무슨 과 가고, 취직을 해야 된다니까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라 그래서 애를 낳고, 약간 이렇게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라는 거는 문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바라는, 당연시하게 요구하는 어떤 것,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게 끌려가듯이 따라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요즘 돈 공부하니까 돈 공부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라떼를 마시고 3년마다 노트북과 핸드폰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주체적으로 제가 살라고, 또 나답게 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체적으로 나답게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높아야 돼요. 필수야, 필수. 너무 중요해. 그리고 정말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넘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높아야 돼요. 뭐냐면 자존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까 얘기했나?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 여러분들 다른 건 알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기서 되게 딱 맞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킴과 동시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건 맞는데 남에게 피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남에게 굽혀야 할 때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존감이 진짜 낮을 때, 그때 남편한테 미안하단 말을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제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 게 아닌데 저 방향치, 운동 신경도 별로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했고 한참 엉망이야.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레이서예요. 속도감을 막 즐겨. 좋아해요. 제 몸은 안 다쳤고 차를 그냥 쫙 긁었죠. 그 뭐라 해야지?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긁힐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쫙 긁은 거죠. 그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속도 위반 딱지도 떼고 이틀 후에 또 차를 긁은 거야. 남편이 외벌이로 돈 벌고 있고 저는 집에서 애들 보고 있고, 근데 그냥 그때 제가 워낙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말인데 미안하단 말이 하기가 싫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뻣뻣하게 나 뭐 이렇게 했다 어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가지고 크게 싸웠죠.
크게 싸우고. 근데 저는 그때 내 잘못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거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인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인이 공감이 좀 안 됐나 봐요. 그 지인이 그때 그랬어요. 아니 왜? 나는 그냥 내가 남편 차 긁으면은 당연히 미안하잖아. 그리고 나는 당연히 남편한테 제일 먼저 그냥 오빠 미안해 하고 나서 차 사고 났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그렇게 쉬운 거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떠냐면 남편이 되게 중요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너무 화를 내면은 제가 정말 그냥 진심으로 미안해, 깜빡했네, 어떻게 하면 되지? 정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었을 중요한 일이었는데 제가 깜빡한 거에 대해서 그냥 진심으로 사과를 했더니 너무 편안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을 때, 자존감이 좀 높아야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본인도 사는 게 힘들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약간, 이 책에서 나왔나? 유리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작은 충격에 깨지는,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되게 심한 말을 듣고도 괜찮아,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알았다. 그리고 참고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 책류가를 한다든지, 또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왜 안 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40 중반이거든요. 그럼 이 나이 정도 되면은 명품백이 한두 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 동생이 명품백이 많아요. 걔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데 안 주려나? 아무튼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백을 모시고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 이거하고, 그리고 아시죠? 이거 예전에 마르앤제이 이거 그냥 딱, 이 뭐지? 물통이 탁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얼마 안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게 저는 편해요.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신경을 안 쓰고 살면은 진짜 편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제 대답이? 미라클 모닝을 하시라고요. 너무 지겨우시려나?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내 하루에서 가장 먼저 가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심 안 세. 괜찮아. 나 사과해야 될 때, 내가 굽혀야 될 때 굽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바프를 7월에 찍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 운동을 1시간 20분 동안 죽도록 했어요. 등만. 그랬더니 이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그 외에 요즘 막 이렇게 승모근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승모근을 일부러 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옷이 좀 이런데, 이게 어깨가 올라가면 돼요. 어깨가 올라가니까 어깨에 여기에 근육이 생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내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예뻐져.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펴져야 돼. 자세가 펴져야 돼요. 이게 다들 이렇게 요즘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 거북목 증후군 있고 그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다 그러잖아요. 나 핸드폰 계속 중독돼 있고. 저는 책 읽을 때도 요즘은 무조건 책 그 받침대 놔두고 읽고, 제가 어디 갈 때도 책 받침대 들고 다녀요. 이거 되게 좋아요. 갑자기
광고? 이거 좋아요. 이거 제가 링크 넣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리볼버님이 알려주신 건데 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가볍고 그리고 웬만큼 무거운 책도 쫙 잘 받쳐주고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쿠팡 파트너스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걸로 링크를 한번 링크해 놓을게요. 아무튼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 토니 로빈스 책에서도 나와요. 자세만 이렇게 달라져도요 생각이 달라져. 제가 어제 긍정학원 하시라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면 긍정학원 하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하면 좋은 게 자세만 똑바로 해도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맨날 이런 자세 있잖아요. 안 돼. 부정적인 생각 할 수밖에 없어. 자세만 이렇게. 근데 운동을 하잖아요. 자세가 펴져. 제가 사실 다른 운동 모르겠는데 헬스 하시면은 등 운동한 날 완전 딱 자세 운동을 하셔요. 미라클 운동하셔요. 또 뭐예요? 책이죠. 책 읽으세요. 진짜 읽으세요. 책 읽어요. 많이 안 읽어도 돼. 진짜로. 제가 우리 꼬독서가 10쪽 독서 하루에 10쪽만 읽으라고요. 10쪽이면 5장이에요. 5장. 어렵지 않아요. 그 막 벽돌책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쉬운 책. 내가 그냥 땡기는 책. 육아서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제 자존감이 높아진 계기? 이유? 방법? 미라클모닝 진짜로 사실 이걸로 시작인 거예요. 미라클모닝 4시간을 가져야지 그때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든 하거든요. 4시간을 가져야 된다. 일단 10분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여러분 다 자존감 높아지셔서 쓸데없이 자존심 강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화내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존감이 높아지셔서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